시어머니와 대판 싸운 다음 날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시어머니 없는 인생 상상했던 게 바로 어제였는데 지금 저는 새벽 4시 병원 중환자실 앞에 앉아 있습니다. 차가운 복도 바닥이 제 몸 온도를 빼앗아 갑니다. 어제 제가 한 말이 자꾸 들렸습니다. 이제 안 봐도 돼서 좋겠네요. 그게 마지막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2012년 3월 10일 결혼식을 올린 그날 우리 아들한테 넌 과부네. 시어머니의 첫마디였습니다. 웨딩드레스를 벗기도 전에 들은 말이었습니다. 그날부터 12년 하루도 편한 날이 없었습니다. 밥도 제대로 못하면서 애들 교육은 왜 그 모양이야? 며느리가 그것도 못해? 아침에 눈 뜨면 들리는 잔소리, 저녁 밥상 차리면 쏟아지는 핀잔, 명절마다 혼자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20가지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친정 가는 것도 눈치를 봐야 했습니다. 남편은 늘 똑같은 말만 했습니다. 엄마가 원래 그래. 이해해줘. 조금만 참아. 나이 드시면 나아지실 거야. 12년 동안 똑같은 말. 변한 건 없었습니다. 참았습니다. 아이들 때문에, 가정을 지키기 위해 그냥 참고 살았습니다. 어제 2024년 8월 14일 추석을 이틀 앞둔 날이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음식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잡채, 갈비찜, 동그랑땡, 나물 6가지. 오전 내내 부엌에서 일했습니다. 오후 3시 시어머니가 부엌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이게 무슨 잡채야? 시어머니가 젓가락으로 집어드셨습니다. 간도 안 맞잖아. 우리 집 며느리는 12년 동안 늘어도 안 느네. 옆집 며느리는 요리도 잘하던데. 그 순간 뭔가 끊어졌습니다. 그럼 어머니가 하세요. 제 목소리가 부엌을 가득 채웠습니다. 12년 동안 참았어요. 매일 아침 잔소리, 매일 저녁 핀잔. 이제 지쳤어요. 정말 지쳤어요. 시어머니 표정이 굳었습니다. 처음 보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래, 내 맘대로 해. 시어머니는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나오지 않으셨습니다. 저녁 7시 남편이 퇴근했습니다. 엄마가 집 나가셨어. 짐 싸서 고향으로 내려가신대. 저는 대답했습니다. 좋겠네요. 이제 안 봐도 돼서. 제가 시어머니에게 한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6시 전화벨 소리에 잠이 깼습니다. 화면에 모르는 번호가 떴습니다. 여보세요? 이민수 씨 보호자 되시죠? 박명순 환자분 관련해서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 나셨습니다. 숨이 멎었습니다. 지금 어디세요? 영대학병원 응급실입니다. 빨리 오세요. 상태가 위중합니다. 전화기가 손에서 떨어질 뻔했습니다. 여보, 여보. 남편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어머니가 사고 나셨어. 병원에 가야 돼. 옷을 주워 입고 차에 올랐습니다. 남편이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는 동안 어제 한 말들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이제 안 봐도 돼서 좋겠네요. 제발, 제발 무사하시길. 제발 살아계시길. 차 안은 침묵뿐이었습니다. 오전 7시 30분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응급실로 뛰어갔습니다. 간호사가 저희를 중환자실로 안내했습니다. 의사가 나왔습니다. 50대 남성, 피곤한 표정이었습니다. 보호자 되시죠? 네. 상태가 어떤가요? 의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심각합니다. 대형 트럭과 정면 충돌이었습니다. 뇌출혈이 광범위하고요. 현재 뇌사 판정 직전입니다. 회복 가능성은 의사가 말을 멈췄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무릎이 꺾였습니다.
벽에 기대지 않았다면 쓰러졌을 겁니다. 어제 제가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시어머니가 보였습니다. 온몸에 관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인공호흡기가 규칙적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오후 2시 의사가 다시 저희를 불렀습니다. 뇌사 판정 났습니다. 지금부터 72시간 이내에 장기기증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장기기증이요? 네, 환자분이 장기기증 동의서에 사인하셨습니다. 2014년에 작성하신 기록이 있습니다. 언제 동의하신 건지 가족분들이 알고 계셨나요? 남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전혀 몰랐습니다. 장기기증, 시어머니가 10년 전에 의사 사무실로 갔습니다. 책상 위에 서류 뭉치가 놓여 있었습니다. 2014년 8월 15일 작성하셨네요. 의사가 서류를 넘겼습니다. 정확히 10년 전입니다. 10년 전, 제가 결혼한 지 2년 차였습니다.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의사가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수혜자를 지정하셨어요. 보통은 대기자 명단에서 선정되는데 환자분은 직접 지정하셨습니다.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간 이식 수혜자 김수진, 신장 이식 대기자 명단, 각막 이식 대기자 명단, 김수진, 제 이름이었습니다. 저예요? 왜 제 이름이? 의사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가족분이 모르셨어요? 잠깐만요. 의사가 컴퓨터를 조작했습니다. 환자분이 정기적으로 조직 적합성 검사를 받으셨네요. 2014년부터 매년 김수진 씨와의 조직 일치도 확인 검사입니다. 조직이 100% 일치합니다. 완벽한 매칭이에요.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 제 이름을? 의사가 다른 화면을 열었습니다. 김수진 씨 의료 기록이 여기 있네요. 간 질환 있으시죠? 네. 경미한 거라고 들었는데요. 10년 전 건강검진에서 발견됐는데 의사가 기록을 읽었습니다. 2014년 8월 진단. 진행성 간경화 초기 단계. 당시 주치의 소견에는 방치할 경우 10년에서 15년 내간 이식이 필요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충격이었습니다. 저는 그냥 경미하다고, 의사 선생님이 괜찮다고, 보호자한테는 정확히 설명했을 겁니다. 의사가 서류를 더 뒤적였습니다. 보호자란에 박명순 씨가 기재되어 있네요. 검사 동의서에도 사인이 있고요. 시어머니가 제 보호자로? 가족이시니까요. 본인 동의 후 보호자 동반이었던 것 같습니다. 모든 게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가 10년 전부터 제 병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10년 동안 매년 조직 검사를 받으며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저를 위해 8월 17일 장례를 치렀습니다. 3일장이었습니다. 조문객들이 다녀갔습니다. 좋은 분이셨는데 며느리 복 많았어. 복? 저는 그 복을 몰랐습니다. 8월 18일 시어머니 집을 정리하러 갔습니다. 방문을 열었습니다. 깔끔하게 정리된 방. 서랍을 하나씩 열었습니다. 옷장 서랍 맨 밑 낡은 봉투 하나가 있었습니다. 수진아에게 시어머니의 손글씨였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봉투를 열었습니다. 편지가 나왔습니다. 수진아,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내가 먼저 간 거겠지. 미안하다. 12년 동안 못되게 굴어서 잔소리만 해서 따뜻한 말 한마디 못해서 사실은 내가 아팠어. 2014년 8월 내 건강검진 결과 봤어. 간이 안 좋다고, 간경화 초기라고,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 말 들었어. 10년, 15년 후에는
이식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그날 밤 한숨도 못 잤어. 우리 며느리가 아프다는 게 너무 무서웠어. 다음 날 바로 장기기증 동의서 썼어. 내간으로 살리고 싶었어. 조직 검사도 매년 받았어. 100% 맞는다고 하더라. 다행이었어. 표현을 못해서 미안해. 사랑한다는 말도, 고맙다는 말도, 아껴준다는 말도 대신 잔소리했어. 매일 술 마시지 마라. 내간 때문이었어. 야식 먹지 마라. 내 건강 때문이었어. 일찍 자라. 내가 쉬어야 해서였어. 못되게 군 게 아니야. 걱정이었어. 사랑이었어. 내 몸이라도 내가 건강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우리 지우, 서준이 엄마가 아프면 안 되잖아. 그 아이들한테 내가 필요하잖아. 민수한테도 내가 필요해. 나한테도 내가 필요했어. 진짜 딸 같았어, 수진아. 표현을 못했을 뿐이야. 미안하다, 수진아. 고맙다, 우리 며느리. 사랑한다, 우리 딸. 항상 건강해라. 오래오래 살아라. 마이너스 어머니가 편지를 읽는데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8월 20일, 간 이식 수술을 받았습니다. 시어머니의 간으로 수술실에 들어가기 전 의사가 말했습니다. 조직이 완벽하게 맞습니다. 10년 동안 준비하신 게 헛되지 않았네요. 좋은 어머니를 두셨습니다. 수술은 8시간 걸렸습니다. 성공적이었습니다. 회복실에서 눈을 떴습니다. 남편이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수술 잘 됐어. 엄마 덕분이야. 눈물이 또 났습니다. 회복하는 6개월 동안 편지를 매일 읽었습니다. 못되게 군 게 아니야. 걱정이었어. 12년 동안의 장면들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술 마시지 마라. 마이너스 재간을 걱정하셨던 거였습니다. 일찍 자라. 마이너스 제 건강을 걱정하셨던 거였습니다. 야식 먹지 마라. 마이너스 재간을 지키려 하셨던 거였습니다. 애들 교육 제대로 해라. 마이너스 제가 아플까봐 미리 준비시키려 하셨던 거였습니다. 잔소리가 아니었습니다. 핀잔이 아니었습니다. 사랑이었습니다. 전부 2025년 2월 완전히 회복했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정상생활 가능합니다. 어머니 간이 잘 자리 잡았어요. 퇴원하는 날 거울을 봤습니다. 배에 긴 수술 자국이 있었습니다. 그 자국이 시어머니의 사랑이었습니다. 에필로그 마이너스 930만 1000 2025년 8월 15일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1년이 됐습니다. 시어머니 산소 앞에 섰습니다. 지우와 서준이가 함께였습니다. 어머니, 목이 메었습니다. 저 건강해졌어요. 어머니 덕분에 살았어요. 미안해요. 12년 동안 몰라봐서 사랑한다는 말도 못했어요. 고맙다는 말도 못했어요. 이제야 알았어요. 12년 동안의 모든 말들이 전부 사랑이었다는 걸. 지우가 꽃을 놓았습니다. 할머니, 우리 엄마 살려주셔서 고마워요. 서준이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덕분에 엄마 건강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대답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괜찮아, 우리 며느리. 건강하게 살아. 그게 나한테는 선물이야. 그래요, 어머니. 살겠습니다. 건강하게. 오래오래. 어머니가 주신 이 생명. 소중히 살겠습니다. 사랑받고 있었습니다. 12년 동안. 네네. 이제야 알았습니다. 너무 늦게. 하지만 알게 되어서 다행입니다. 어머니의 사랑을.